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 오후입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돌아왔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이란 책을 냈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들 잔꾀에 헌법재판관들 꼼수가 올라탄 희대의 사기극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의 소추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어 기본적인 적법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훗날 역사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정변에 법조인들이 공범으로 가담하여 협력한 것이라고 해설할지 모른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탄핵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공개 변론을 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김동리 선생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글을 아주 멋지게 씁니다. 그리고 법을 아주 쉽게 때로는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핵심을 찌르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도 하곤 했습니다. 이분이 그 뒤에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도 미국에서 계속 애국운동을 하고 이 탄핵을 비판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네 번째 책입니다. 모두 조갑제닷컴에서 나왔습니다.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탄핵 정변, 구속 정변. 이 부재가 모든 것을 압축합니다. 구속으로 흥한 자, 구속으로 망한다. 이게 부재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결국 맞았다는 것이 이번에 미국 탄핵 절차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으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이것은 권한 남용이고 의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의회의 조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걸어가지고 지금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면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고 상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하원이 몇 달에 걸쳐서 독자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기도 하고 수십 명을 불러서 그래야 하여 독자적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장을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시킬 때 그 소추장을 위해서 아무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가 없이 그럼 뭘 가지고 썼느냐? 검찰의 수사 기록 플러스 언론 보도를 뒤섞어 가지고 논리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 아주 쓰레기 같은 소추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적법 절차를 어기지 않은 거죠. 국회가 독자적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찌라시 같은 신문 기사를 써가지고 제출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재판할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각하를 했어야 됩니다. 각하를 하지 않고 그걸 8대 0으로 탄핵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퇴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구속 수사를 하고 구속 재판을 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징역형을 합산을 하면은 몇 가지 사건을 합산을 하면은 징역 30년이 넘는다. 그걸 다 복역한다면은 100살이 되어서 나와야 한다. 이런 잔인한 법치도 아닌 잔인한 행위를 법조인들이 했습니다. 법률기술자들이 했습니다. 검사, 판사, 법률기술자죠. 이런 법률가는 사라지고 법률기술자. 그래도 법률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있고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는, 이분의 책에는 일독을 권합니다. 책은 몇 페이지입니까? 28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값은 12,000원입니다. 우선 이 서문을 이분이 책을 내면서 머릿글을 썼는데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도 다 이 머릿글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책은 머릿글이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좁게 보면 하나의 헌법소송 사건이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소추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2017년 2월 27일까지 17차 변론을 한 끝에 그해 3월 10일 유죄로 인정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 사건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이 판결 결정으로,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5년 임기 가운데 1년을 못 채우고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잃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피상적으로 보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일반 국민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법치주의를 실현한 사건이다. 그로 인해 그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증거이자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제는 전혀 반대이다. 법치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이다. 무엇보다도 법치주의는 적법 절차가 생명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의 소추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어 기본적인 적법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실체적 정의와 진실의 면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관례조차 정부의 권유를 받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공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을 박근혜 대통령과 친구 최순실, 본명이 최서원입니다. 최서원이 재단의 기본 재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마치 폭력배들처럼 폭행과 협박을 하여 설립한 불법 단체라고 인정하여 직권남용 및 강요죄 그리고 수백억 원의 특수뇌물죄를 적용하여 검찰과 국회가 나누어서 두 사람을 소추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탄핵을 결정하였다. 군사 독재 정부라고 알려진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도 없었던 엉터리 사실 인정이고 법률 해석이었다. 더욱이 그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므로 일종의 정치재판이자 인민재판이었다. 캥거루 코트.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 법치주의의 종언이란 표현이 정확하리라. 훗날 역사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정변에 법조인들이 공범으로 가담하여 협력한 것이라고 해설할 것이다. 요게 핵심이 있네요. 훗날 역사는 이번 박근혜 탄핵 사태를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정변에 법조인들이 공범으로 가담하여 협력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법조인들이 기준을 세워야 될 텐데 공범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말경 탄핵을 탄핵한다는 탄핵 비판서를 써서 법조인들이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퇴보할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졸속 탄핵을 막자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후배 법관들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 2차례나 공개 변론을 하였다. 일반 국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나의 경고를
경청하고 졸속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 태극기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언론과 정치, 법조계의 절대 다수가 법치주의보다는 민주주의,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과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촛불 문화혁명의 열풍에 휩쓸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자기 모순을 범하였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거죠, 바로. 근데 무슨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가 아니냐? 의심스럽습니다. 단적인 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도중에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자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이 신속한 재판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순전히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가지고 9명의 재판관 정원 규정과 선례를 간단히 무시한 채 후임 재판소장의 임명 절차도 기다리지 않고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야구는 9명이 해야 되는데 8명이 했다는 겁니다. 8명이. 또한 검찰과 법원은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의 직위를 잃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 구속하여 구치소에 수감하고 뇌물죄 등 10여 개의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시작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뿐이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등 수십 명의 정재계 지도층 인사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촛불혁명을 내세워 탄핵 열풍을 주도한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보궐선거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일단 탄핵 열풍이 사라지면 한국 사회가 탄핵 이전의 정상적인 법치사회로 복귀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운동과 보궐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을 실행한다면서 전직 국정원장, 전임 대통령,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사회 지도층을 줄줄이 구속하여 국민들을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결국 내가 2년 전에 펴낸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없이 친구 최서원의 비리를 이유로 정치적 탄핵이 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잃고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독재가 올 것이라고 했던 불길한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피어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의 선진 민주국가로 자타가 인정하였다. 그러한 한국이 어떻게 갑자기 군사 독재 시절만도 못한 법치 후진 국가로 역주행하게 되었을까? 소득이 높고 자유가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라고 하여 당연히 법치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법조인들이 법치주의의 수호자라는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사익을 우선하면 법치는 간단하게 정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남미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라. 그리고 전쟁 전의 독일과 일본을 상기하여 보라. 한국도 법조인들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덫에 빠진 것이다. 이 김평우 변호사는 법조인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법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배신당하였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상징이다. 자랑이고 상징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좌우명대로 그녀가 33년의 징역형을 이겨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그날은 그녀가 자유를 얻는 날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법치와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녀가 다시 한번 온갖 시련을 이기고 불사조처럼 살아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쓰는
기적을 만들기를 기원하며 이 책을 감옥에 있는 그녀에게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